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입니다. 오늘은 그 30분봉,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80T까지 포함해서, 주로 30분봉에서 가장 빠른 신호죠.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 뉴트럴 신호를 갖고 판정하는 이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 글로벌 ETF에서 한 두 차례 정도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를 갖고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그 소개를 드리면서도 이 신호가 워낙 단기 신호다 보니까 조금씩 발전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한 버전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 그 뉴트럴 신호가 왜 중요하나 이러면, 등급을 갖고 그 판정하는 상당히 기준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레인보우 신호가 나오면 1등급 또는 2등급 또는 3등급이 됩니다. 3등급은 기본적으로 매수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하지만 요 1등급이나 2등급일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 기준으로는 매수가 되기 때문에 레인보우 신호가 나오면 1등급 또는 2등급 또는 최소한 3등급은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매도는 금지하고 그 매수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정말 30분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텐션 신호가 납니다. 잘 나오던 주가가 일단 어텐션 그 신호가 나오면 기본이 등급은 무조건 3등급 이하로 떨어집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이 되든 4등급이 되든 5등급이 되든 모두 매도가 됩니다. 4등급이나 5등급이 되면 레버리지 ETF는 무조건 전량 매도를 하고, 3등급일 경우에는 이 상황에 따라서 25%를 매도할 것인가 50%를 매도할 것인가, 이렇게 부분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3등급을 할지라도 전량 매도를 할 것인가를 속하는 겁니다. 하여튼 어텐션 신호가 나오면 일단 3등급, 4등급, 5등급이기 때문에 매도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아까 레인보우 신호는 그 매수 1등급 또는 2등급이 나오면 매수, 3등급은 매수 금지지만, 어텐션 신호는 어차피 3등급도 부분 매도 또는 전부 매도이기 때문에 그 매도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에 속하지 않은 그 신호를 갖고 뉴트럴 신호, 중립이죠. 이 경우에는 등급일 경우에는 그 2등급, 3등급, 4등급이 됩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일봉의 그 전환선하고 뉴트럴 신호가 나올 때는 섞어서 해석을 하는데, 2등급으로 판정되면 매수를 하지만 3등급은 당연히 매도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3등급이 나오면 25% 매도, 50% 매도, 100% 매도를 할 것인가를 부분 매도 어떤 전부 매도가 되죠. 4등급이 나오면 100% 매도가 된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 뉴트럴 신호를 하는 기준은 좀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잠깐 먼저 보고 갈까요?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는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30분봉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레인보우 2인데요. 이거는 30분봉과 그 80틱을 결합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그 레인보우 1, 2를 모두 만족하고 레인보우 신호 에서 1에서 점수가 6 이상일 경우엔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까지 되겠습니다. 또 어텐션 신호는 이 6가지 항목을 모두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 1 이하의 경우에 어텐션 신호, 이 30분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30분봉과 80틱을 결합해서 또 어텐션 신호를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면 어텐션 신호가 되겠습니다. 뉴트럴 신호는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가 하나는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가 갈린다든지, 아니면 그 판정을 갖고 굉장히 애매할 경우에는 뉴트럴 신호로 판정을 하겠습니다. 이 상세한 것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 뉴트럴 신호를 하는 것은
결국은 매수기도 매도 기준을 갖고 찾기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매수하고 매도 기준은 글로벌 ETF TV에서는 등급을 갖고 하고 있어요. 뭐 1등급, 2등급은 매수의 관점, 3등급, 4등급, 5등급은 매도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기준입니다. 1등급일 경우에는 그 레버리지 ETF는 매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1등급일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제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한 종목당 100만 원 이상 그리고 1등급이 될 때마다 계속 30만 원씩 추가 매수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다만 1등급이라도 매수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빅스, 공포지수가 같이 1, 2등급일 경우에는 매수가 금지됩니다. 특히 내가 1등급인데 공포지수도 같이 1등급이다 이러면 1등급이라 하더라도 25% 부분 매도를 하는 걸로 그 매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2등급일 경우에도 빅스가 1, 2등급이면 당연히 매수 금지가 되지만 뭐 3등 빅스가 뭐 그 3등급 이하로 가정했을 때는 레버리지 ETF를 2등급도 입질 매수. 입질 매수는 저 같은 경우에 종목당 한 3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2등급이라 할지라도 빅스가 1등급 또는 2등급이면 매수 금지가 되고 빅스가 그 내가 2등급인데 같은 빅스가 2등급이라 하면 25%를 매도하고 내가 2등급인데 빅스가 그 1등급이면 아예 50% 매도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빅스하고 주가는 거꾸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빅스가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1등급 또는 2등급일 경우에는 매수의 관점, 레버리지 ETF는 대부분 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3등급이 그 30분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30분봉에서 아까 어텐션 신호가 나온다 이러면 뭐 빅스가 1, 2등급 경우에는 당연히 뭐 전량 매도인데 그 뭐 빅스가 1, 2등급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것이 일단은 3등급으로서 어텐션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 무조건 3등급 또는 4등급, 5등급이 되는데 그 만약 3등급이다. 이 경우에 이제 일봉 준정량이나 올킬일 경우에 그 통상적으로 어텐션 신호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매도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일본 중정량이나 올킬일 경우에는 그 대반등해서 또 1, 2등급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 매도하지는 않고 25%만 부분 매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30분봉에서 어텐션 신호가 나왔어요. 그런데 일봉 준정량은 아니나 일봉에서 전환선이 상승하고 주가가 중간선 위에 있는 경우에, 이 중간선이라는 것은 일봉에서 전환선, 기술분선, 21선의 세 가지 선 중에 중간에 있는 선이죠. 이 위에 있는 경우에는 50% 부분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30분봉에서 어텐션 신호가 나와서 이게 3등급인 것 같은데 뭐 위 케이스가 아닐 경우에는 3등급이라 하더라도 100% 매도갑니다. 하여튼 이 어텐션 신호가 나오면 3등급, 4등급, 5등급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매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등급, 5등급일 경우에는 뭐 빅스가 1, 2등급 된 건 뭐 말할 거 없고 뭐 빅스가 아니더라도 4등급, 5등급일 경우에는 그 전량 매도의 관점을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 빅스가 동시에 1, 2등급 경우에는 인버스 ETF까지 매수하는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레버리지 ETF에서 관점에서 발생하는 1등급, 2등급일 경우에는 매수, 3등급, 4등급, 5등급의 경우에 매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신호가 나왔을 경우에는 1, 2등급일 확률이 높고 어텐션 신호가 나왔을 경우에는 3, 4, 5등급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30분봉을 체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추세 등급
기준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레버리지 ETF가 매수 신호가 나오면 2등급이 됩니다. 거기다 대박 패턴까지 만족하면 1등급이 되겠습니다. 인버스 ETF가 매수 신호가 나오면 4등급 하락 추세가 되며 일단 매도가 되죠. 인버스 ETF가 매수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대박 패턴이 나오면 5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 신호가 뭐냐? 이걸 잠깐 보면 글로벌 ETF TV에서는 매수 신호를 7가지를 갖고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30분봉에서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요 레인보우 신호가 다 있죠. 매수 신호에. 이 필수 조건이 1 상승선 또는 레인보우 신호 또는 요 기간 조정인데 이 기간 조정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일봉에서 전환선이 상승하면서 뉴트럴 신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레인보우 신호, 뉴트럴 신호 이것을 갖고 하는 것이 다 30분봉에서 이렇게 레인보우가 신호가 될 경우에는 매수 신호가 될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일 경우가 이 어텐션 신호가 나오면 레버리지 ETF에서 어텐션 신호가 나오면 무조건 3등급을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 ETF에서 또 어텐션 신호, 매수 신호가 나와도 3등급으로 분류를 하죠. 이런 어텐션 신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일봉 중전량이나 올킬 또 레인보우 신호가 나왔는데도 매수 신호가 안 된 경우 이 경우에도 3등급 분류를 합니다. 하여튼 4등급 또는 5등급이 아닌 것은 모두 3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등급을 분류를 해서 하여튼 1등급, 2등급은 레버리지 ETF는 매수의 관점, 3등급, 4등급, 5등급은 매도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도 신호는 우리가 30분봉에서 아까 어텐션 신호가 나오면 일단 3등급 또는 4등급 또는 5등급 중에 하나라고 해서 어텐션 신호가 나오면 일단은 3등급이면 부분매도 또는 전략매도지만 4등급, 5등급이 되면 전략매도가 됩니다. 하여튼 어텐션 신호가 나오면 매도의 관점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를 설명드리기 앞서 차트의 설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는 30분봉 갖고 판정을 합니다. 글로벌 ETF TV에서는 앞에 강의에서 차트의 설정 강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분봉과 80틱의 설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분봉이다. 먼저 여기 이동평균선은 30분봉에서 5이평선, 22평선, 62평선, 242평선을 설정을 합니다. 5이평선은 검정색 선호 굵기가 2, 22평선은 빨간색 선호 굵기가 3, 62평선은 녹색 선호 굵기가 5, 242평선은 자주색 선호 굵기가 7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갖고 설정을 합니다. 30분봉에서 일목균형표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후에 전환선은 연두색 선호 굵기가 4, 기준선은 노란색 선호 굵기가 5, 후행 스패는 보라색 선호 굵기가 2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0틱, 80틱은 거래를 갖고 설명하는 거죠. 이것도 80틱에서도 이동평균선은 5이평선은 검정색 선호 굵기가 2, 22평선은 빨간색 선호 굵기가 3, 62평선은 녹색 선호 굵기가 5, 242평선은 자주선호 굵기가 7로 설정을 합니다. 80틱에서 일목균형표는 기준선만 노란색 선호 굵기가 5를 설정을 하면
이와 같이 차트 설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를 갖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1은 30분봉으로만 판정을 하고요. 레인보우 2는 30분봉 앤드 80틱까지 결합해서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를 갖고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통상적으로 그 80틱은 거래량이 아주 많은 종목만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1 또는 어텐션 1 30분봉으로만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인보우 신호 1 또는 어텐션 신호 1 30분봉으로 판단을 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6가지 항목입니다. 시, 상, 기, 60, 오, 후 이렇게 6가지 항목이죠. 이 레인보우 신호가 되기 위해서는 30분봉에서 주가가 시가 이외에 있어야 된다. 이 반드시 이 필수 조건입니다. 이 경우에 플러스 1점을 줍니다. 아무리 이 점수가 나중에 플러스 2, 3, 4, 플러스 1점이 됐다라도 이 필수 조건이 주가가 시가 위에 있지 않으면 레인보우 신호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필수 조건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하여튼 주가가 시가보다 일봉에서 양봉이죠. 이 경우에는 플러스 1점, 30분봉에서 주가가 시가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 다음 상승전 추세일 경우엔 플러스 1, 하락전 추세일 경우에 마이너스 1입니다. 상승존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여기 30분봉에서 전환선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5이평선 또는 전환선 위에 있는 이 추세가 계속될 때를 갖고 상승성 추세라고 하고, 또 전환선이 하락할 때는 그 하락존 추세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여튼 상승전 추세는 플러스 1, 하락존 추세는 마이너스 1. 하여튼 잘 모르지만 전환선이 상승하면 플러스 1, 30분봉에서 전환선이 하락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분봉에서 기준선이 상승하면 플러스 1, 30분봉에서 기준선이 하락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가가 62평선 위에 있으면 30분봉에서 플러스 1, 주가가 62평선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52평선이 기준선 위에 있으면 플러스 1, 30분봉에서 52평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30분봉에서 후행 스팬이 기준선 위에 있으면 플러스 1, 후행 스팬이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차감한 결과 점수가 플러스 1점 이상이 돼야 되고, 이것만 갖고 레인보우 신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필수 조건인 주가가 시가 위에 있으면서 엔드 플러스 1이 될 때 레인보우 신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레인보우 신호는 80틱하고 결합된 상태입니다. 80틱이 없으면 틱 차트를 볼 수 없으면 레인보우 2 신호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레인보우 1 갖고 판정만을 해도 되겠습니다. 만약 80틱까지 있다고 하면 30분봉과 80틱을 또 결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30분봉에서는 주가가 눌림목 중간선 위에 있느냐,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중간선 위에 있으면 플러스 1, 중간선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 눌림목 중간선이란 것은 30분봉에서 전환선, 기준선, 22평선 요 중간에 있는 선이 눌림목 중간선입니다. 그 다음에 80틱으로 80틱에서 242평선 위에 있으면 플러스 1, 242평선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입니다. 또 80틱에서 주가가 플러스 62평선 위에 있으면 플러스 1, 주가가 62평선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80틱에서 기준선이 상승하면 플러스 1, 기준선이 하락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돼서 차감 결과 플러스 1 이상이다. 이 플러스 1 이상이면서 반드시 30분봉에서는 주가가 눌림목
중간선 위에 있는 필수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서 플러스 1이다. 이러면 이것도 레인보우 신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2 신호도 합격하고 아까 레인보우 1도 합격하면서 아까 레인보우 1에서 모두 점수가 플러스 6 이상이다. 이러면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 어텐션 신호도 간단합니다. 이 요건은 아까 레인보우 신호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주가가 시가 위에 있으면 플러스 1, 주가가 시가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는 30분봉에서 주가가 시가 아래에 반드시 있을 것을 갖고 필수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30분봉에서 상승존 추세면 플러스 1, 하락존 추세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30분봉에서 기준선이 상승하면 플러스 1, 기준선이 하락하면 마이너스 1. 주가가 62평선 위에 있으면 플러스 1, 주가가 62평선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1. 30분봉에서 5이평선이 기준선 위에 있으면 플러스 1, 30분봉에서 5이평선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1. 후행 스팬이 기준선 위에 있으면 플러스 1, 후행 스팬이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차감한 결과 이 6가지 항목을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 1 이하이고 and 그 주가가 시가의 아래에 있으면 어텐션 신호다. 여기에 30분봉으로만 판정하는 어텐션 신호가 되겠습니다. 어텐션 신호를 또 하나의 체크하는 방법은 그 30분봉과 80틱을 결합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30분봉에서 눌림목 중간선 위에 있으면 플러스 1, 눌림목 중간선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이 경우에는 눌림목 중간선 아래에는 마이너스 1이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 80틱 주가가 242평선 위에 있으면 플러스 1, 주가가 242평선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80틱에서 주가가 62평선 위에 있으면 플러스 1, 주가가 62평선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80틱에서 기준선이 상승하면 플러스 1, 80틱에서 기준선 하락하면 마이너스 1. 이 네 가지 요건을 결합해서 마이너스 1 이하이고 또 필수 조건인 30분봉에서 주가가 눌림목 중간선 아래에 있는 이 필수 조건까지 만족할 때는 이것도 어텐션 신호로 간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텐션 1 신호에서 차감 결과 마이너스 6, 어텐션 신호는 당연히 만족했겠죠. 어텐션 신호 1에서 and 이 점수가 마이너스 6 이하고 어텐션 2 신호까지 만족하면 퍼펙트 어텐션 신호가 되겠습니다. 뉴트럴 신호는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가 아닐 경우가 통상적으로 뉴트럴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게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레인보우 신호 1, 레인보우 신호 2가 있고 어텐션 신호 1, 어텐션 신호 2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레인보우 신호가 나왔는데 하나는 어텐션 신호가 나왔다. 이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뉴트럴 신호입니다. 둘 다 두 가지 체크 방법 둘 다 했더니 둘 다 뉴트럴 신호다. 이 경우에도 뉴트럴 신호 중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주 애매한 거 레인보우 신호도 아니고 어텐션 신호도 아니다. 이 경우에도 뉴트럴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지금부터는 실내로 가서 레인보우 신호인지 어텐션 신호인지를 한번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TQQQ 30분봉 차트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방법인 30분봉으로만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를 갖고 그 판별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일자만 갖고 판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6가지를 외우려 했죠. 기, 상, 기, 65 후. 먼저 기입니다. 주가가 이 현재 주가가 요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 요 시가 기준에 있나 시 필수 조건은 여기서 레인보우 신호 쪽으로 됐네요. 상 전환선이 상승하는 상승존이네요. 기
기준선이 상승합니다. 주가가 62평선 위에 있네요. 플러스 1. 그 다음에 5이평선이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플러스 1.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은 여기서 판정합니다. 후행 스팬이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플러스 6점이네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레인보우 신호고 플러스 6점이 되니까 이거는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까지 될 확률이 없습니다. 한번 두 번째 방법을 봐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로 요 중간선 위에 있습니다. 중간선이 전환선, 22평선, 여기 기준선, 여기에 중간선이 여기서는 여기 되겠네요. 일단 중간선 위에 있습니다. 한 80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0틱을 갖고 한번 레인보우 신호가 된지 판정해 봤습니다. 아까 필수 조건인 중간선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행 주가가 242평선 아래에 있네요. 그 다음에 또 현행 주가가 62평선 아래에 있네요. 기준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2, 어텐션 2에서는 여기서는 엇갈리네요. 마이너스 2로 보면 어텐션 신호 같지만 또 필수 조건은 엇갈리기 때문에 두 번째 30분봉과 80틱을 합한 신호에서는 뉴트럴 신호가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레인보우 신호고 두 번째 방법은 뉴트럴 신호이기 때문에 TQQQ는 종합해서 하나는 레인보우 신호, 하나는 뉴트럴 신호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레인보우 신호로 판정을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신호가 되면 1등급, 2등급, 3등급 세 가지 등급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르를 갖고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코르를 갖고 한번 두 가지 방법을 갖고 사용해서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를 판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30분봉만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현재 주가가 시가 위에 있습니다. 전환선이 상승하네요. 기준정도 상승을 합니다. 플러스 1. 그 다음에 60, 주가가 62평선 아래에 있네요. 5이평선이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요거는 플러스 1이네요. 후행 스펀이 전환선 위에 있습니다. 요거는 차감을 하면 플러스 4점이 되겠네요. 일단은 첫 번째 방법으로 코르는 레인보우 신호가 마지막 일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30분봉에서 중간선 위에 있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선이 22평선, 전환선, 기준선, 이 빨간 선이 이 중간선이에요. 주가가 일단은 중간선 위에 있네요. 그럼 80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80틱으로는 아까 242평선 이걸로 판정을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인 30분봉으로만 판정하고 코르는 마지막 일자가 레인보우 신호라고 이렇게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국 시장에 가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갖고 한번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30분봉 차트입니다. 요 마지막 일자를 갖고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30분봉만으로 먼저 판정을 해봅니다. 시가가 여기였죠. 근데 현재 주가가 아래네요. 일단은 이 필수 조건에 여기 마이너스 1점입니다. 전환선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준선이 하락을 하네요. 60, 주가가 62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5이평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네요. 후행 스팬이 요 전환선 아래에 있습니다. 요걸 차감하면 마이너스 4고 필수 조건이 또 이렇게 주가 시가 아래 있네요.
코덱스 코삭 150 레버리지 요 마지막 일자는 판정이 어텐션 신호로 판정을 하겠습니다. 그 30분봉만으로 판정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30분봉과 그 80틱을 결합해서 하는 방법이죠. 일단은 요 경우에 중간선이 전환선, 기준선, 22평선 중간선이 여기 있네요. 주가가 일단은 중간선 아래에 있네요. 필수 조건에 한번 80틱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필수 조건은 아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242평선 아래에 있네요. 주가가 62평선 아래에 있네요. 그 다음에 기준선은 약간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차감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필수 조건도 마이너스 방향이었습니다. 코덱스 코삭 150 레버리지는 그 방법 1도 어텐션 신호, 방법 2도 어텐션 신호입니다. 이 코삭 레버리지는 3등급, 4등급, 5등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도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원자재도 한번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GLD 금 2배 레버리지 이걸 갖고 30분봉 차트를 한번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0분봉으로만 판정한 방법 1 갖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가가 이때 있나요? 시가 위에 있네요. 일단은 필수 조건은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전환선이 상승합니다. 치상 기준선이 하락하네요. 60 주가가 62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52평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네요. 후행 스팬이 전환선 아래에 있습니다. 요거를 차감을 했더니까 점수가 마이너스입니다. 점수로 보면 그 마이너스 2점인데 이 필수 조건이 하고 이거하고 어긋났어요. 이 경우에는 그 뉴트럴 신호다. 그 금은 그 마지막 기준은 뉴트럴 신호로 판정을 하겠습니다. 한번 80틱하고 한번 결합해서 해볼까요? 일단은 이 중간선 아래에 있네요. 틱 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필수 조건은 마이너스 1이었죠. 일단은 주가가 242평선 아래에 있네요. 62평선 아래에 있네요. 그 다음에 기준선 아래에 있네요. 이거는 마이너스 4고 이 필수 조건하고 점수가 같은 방향입니다. 방법 2에서는 어텐션 신호입니다. 아까 금은 방법 1에서는 뉴트럴 신호, 방법 2에서는 어텐션 신호입니다. 결합하면 어텐션 신호가 되겠습니다. 결국 금은 어텐션 신호이기 때문에 방법 1은 뉴트럴 신호, 방법 2는 어텐션 신호니까 종합하면 어텐션 신호 판정을 해서 3등급, 4등급, 5등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도의 관점 또는 그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픽스를 갖고 한번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UVXY 미국 공포지수의 마지막 일자를 한번 갖고 한번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가가 여기였죠. 주가가 시가보다 아래에 있네. 필수 조건이 아래 방향에 얹었습니다. 상 전환선이 하락하네요. 기준선이 하락합니다. 62평선 아래에 있죠. 또 주가가 52평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네요. 그 다음에 그 후가 후행 스팬이 아래에 있네요. 이거는 마이너스 6점. 당연히 어텐션 신호죠. 팩트 어텐션 신호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필수 조건인 30분봉에서 눌림목
중간선 아래에 있었습니다. 일단은 현재 마지막 주가가 242평 아래에 있습니다. 또 62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은 상승하고 있네요. 이렇게 차감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신호 2, 어텐션 신호 2에서도 그 두 번째 방법은 그 UVXY 어텐션 신호입니다. 아까 첫 번째 방법도 어텐션 신호, 두 번째 방법도 어텐션 신호인데 둘 다를 만족하고 그다음 그 첫 번째 방법에서 점수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UVXY는 퍼펙트 어텐션 신호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글로벌 ETF에서는 그 등급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 뉴트럴 신호를 갖고 계산하는 이 방법과 공식을 갖고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를 하였습니다. 하여튼 레인보우 신호가 나왔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그 등급에서는 1등급, 2등급은 매수의 관점에서 보고 3등급, 4등급, 5등급은 매도의 관점에서 봅니다. 일단 레인보우 신호가 나오면 미니멈 3등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신호가 나오면 1등급, 2등급일 경우에는 레버지 ETF를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3등급밖에 안 된다 이러면 일단은 그 매수 대상은 아니고 감망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어텐션 신호입니다. 이 어텐션 30분봉에서 어텐션 신호가 났다면 3등급, 4등급, 5등급 셋 중에 하나입니다. 4등급, 5등급이라면 당연히 전량 매도를 해야 되고, 특히 이 3등급일 경우에는 부분 매도를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어텐션 신호가 나오면 그 매도의 관점, 3등급, 4등급, 5등급이 될 때 매도의 관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뉴트럴 신호입니다. 뉴트럴 신호가 나오면 그 일봉의 전환선하고 결합을 해서 합니다. 통상적으로 뉴트럴 신호가 나와서 전환선이 일봉에서 상승하면 한 2등급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뉴트럴 신호가 나는데 일봉에서 전환선이 하락했다 이러면 4등급이 되죠. 하여튼 이것도 2등급일 경우에는 뉴트럴 신호도 매수를 하고, 하지만 3등급일 경우에는 부분 매도 또는 전량 매도를 하고, 4등급일 경우에는 전량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30분봉 또는 30분봉과 80틱을 결합해서 그 가장 빠른 신호죠.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 뉴트럴 신호를 갖고 계산하는 방법을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업데이트하여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께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 뉴트럴 신호가 워낙 단기 추세를 갖고 가장 반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세의 방향이 갖고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일 혹시 80틱이 안 나온 종목도 많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 안 나온 종목도 많은데 최소한 30분봉만으로도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 뉴트럴 신호를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레인보우 신호, 뉴트럴 신호, 어텐션 신호 이 방법을 잘 숙지하여 등급 기준을 잘 판정을 해서 레인보우 신호가 나오면 1등급 또는 2등급이 될 확률이 높다 이래갖고 매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텐션 신호가 나오면 3등급, 4등급, 5등급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의 관점으로 레버지 ETF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레인보우 신호, 어텐션 신호, 뉴트럴 신호 30분봉 또는 30분봉과 80틱을 통해서 판정하는 이 방법을 잘 숙지하여 많은 수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